삼국지에 나오는 교지는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 일대로 현재뿐 아니라 베트남 역대 왕조들의 수도였습니다. 이 지역이 중국 역사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시기는 진시황 때부터인데, 조타라는 인물이 진나라에서 독립하여 남어를 건국하고 이후에는 한나라와도 대립하여 스스로 황제에 오르죠. 기원전 119년 조타 사망 이후부터 기원 후 44년까지 약 150년간 이 지역은 이복파사, 즉 두 명의 복파 장군 노박덕, 마원에 의해 순환을 당하는데, 노박덕 때에는 각종 식민 통치를 위한 군현이 설치되고, 그 뒤로 150년 후 특히 마등의 조상이죠. 마원은 증자매의 반란을 진압, 이 지역 잔류 세력들을 박살내고 일부는 중국 본토로 이주시켰으며 둔전을 실시하여 끌고 온 병사들을 이 땅에 정착시켜 완벽한 직접 통치를 꾀합니다. 이 지역은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의 수탈의 장이었고, 당연히 정치 세력과 토착민들의 사이가 험악했을 터, 이때 한 인물이 등장하니 사섭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사섭에 대해 알아봅니다. 사섭은 자가 위원으로 그의 조상은 왕망이 난을 일으켜 신나라를 세웠을 때 교주에 자리 잡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섭의 아버지 사사는 사섭을 유학시켜 명천의 유자기에게 보내 좌씨춘추를 공부하게 하고, 사섭은 상설왕까지 오르지만 공무상 문제로 관직을 박탈당합니다. 그리고 일남태수를 지내던 사섭의 아버지 사사가 죽고 사섭은 교지태수에 임명됩니다. 당시 시대가 혼란해서 양주자사, 병주자사 등 주자사들이 난으로 죽음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지역에서 역시 교주자사, 주부가 토착민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에 한나라 조정에서는 장진을 교주자사로 임명하고 부임시키는데, 이 장진 역시 부하장수 구경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당시 형주자사 유표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임의로 자신의 부하 내공을 교주자사에 임명하고 오거와 함께 파견합니다. 이와 동시에 사섭이 한나라 조정에 표를 올리니 유표를 견제해야 했던 한나라 조정에서는 사섭을 기존 교지태수에 대해 수남 중랑장에 임명, 교지를 포함한 7개의 군, 교주 전체를 사섭의 일가에 맡겨버립니다. 결국 유표가 파견한 뇌공과 오거는 둘간의 내분으로 교주를 도모하지 못했고, 사섭은 한나라 조정과 정권 실세 조조에게 공납을 게을리하지 않아 안원장군 및 후에 봉해져 입지를 다지기 시작합니다. 사섭 일가가 이 지역을 접수할 수 있었던 시대적 배경이 있는데요. 당시 각 지방간들이 피살되는 혼란한 상황에서 한나라 조정은 유언의 권위를 채택하여 각 종친들을 자사로 보내는데요. 익주의 유언, 형주의 유표, 유주의 유우가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않았죠. 유언은 황제 행세를 해서 헌제의 경고도 받고, 유표 역시 독자 세력화를 꾀 한나라 조정의 견제 대상이 됐으며, 유우 역시 본인은 마다하였지만 원소, 한복 등이 천재로 추대하여 이용하려 한 이력이 있었죠. 그리하여 교주는 수도와 멀다는 지형적 특성,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 상황으로 사섭의 손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섭은 마음이 너그럽고 온후했는데, 원희가 순욱에게 쓴 편지에 의하면 사섭은 학문이 뛰어나고 다스리는 업무에도 정통하여 나라가 혼란한 가운데서 한 군을 잘 보존하고 있어 20여 년 동안 큰 일이 없고 백성들은 가업을 잃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걸로 봐서, 사섭은 심심하면 반란으로 주자사들이 죽어나가는 당시에 기존 한나라식 토착민 관리 방식을 폐하고 인자함과 덕으로서 토착민들을 다스려 40여 년간 큰 저항 없이 통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섭이 영토 확장을 위해 대규모 징병을 행하거나 큰 전쟁을 일으킨 기록도 없죠. 사섭은 내치뿐만 아니라 외교에도 능했습니다. 한나라 조정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사섭이 건재함에도 송건은 보즈를 교주자사로 임명해서 파견하는데, 유효가 한 조정으로부터 양주자사로 임명돼서 왔는데 실질적으로 땅을 지배했던 원술이 이를 쌩간 것처럼 보통 이럴 때는 싸움이 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적벽에서 조조가 철수한 이후로 조조의 남방 영향력이 약화됐을 때입니다. 사섭은 귀신같이 이를 계산하여 보즈를 받아들이고 송건의 마음을 사 좌장군의 지위를 받습니다. 더욱이 자신의 아들 사음을 송건에게 볼모로 보내 송건의 신임을 확보하죠.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익주의 옹계의 모반을 획책하고 결국 옹계는 송건에 귀의합니다. 이에 송건은 사섭을 위장군 및 용평무에 봉하고 신임이 더욱 두터워져 사섭은 90세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영토를 보존할 수 있게 됩니다. 사섭이 40여 년간 일군 교주 땅은 아들 사위 때 오나라에 완전히 흡수되는데 과정이 이렇습니다. 사섭이 죽자 송건은 교지 땅을 쪼개 각 태수로 여대, 대량, 진시를 파견하는데, 아들 사위가 이에 불복하고 스스로 교지 태수의 인간 이들에 맞서 대립합니다.
사섭 때부터 관리였던 환린이 이들을 맞이해야 한다 간언했지만 사휘는 환린을 죽여버립니다. 두 세력이 대립하는 동안 여대와 교분이 있었던 사광이 중재를 하는데 자리를 잃을지언정 목숨은 살려주는 조건으로 중재가 성립됩니다. 사휘, 사지 등은 웃옷을 벗고 죄를 청하며 투항하지만 여대는 약속과 다르게 다음날 이들을 모두 처형해버립니다. 이 지역은 그 이후로 오나라에서 파견된 관리들의 착취와 폭정이 시작되는데 손선은 수도에서의 노역을 위해 기술자 1000명을 건업으로 강제 이주시키는가 하면 등구 역시 건업으로의 공무일 명목으로 백성들을 착취하여 이후 263년에는 여흥이 난을 일으키는가 하면 279년에는 광마가 난을 일으켜 사섭이 통치했던 평화로운 시기는 이미 오래전 일이 되고 맙니다. 오늘은 코에이 삼국지 시리즈에서 정치 100을 줬어야 하는 리더 사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주태편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